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래서 지수하고 맞춰서 항상 키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갔네. 그럼 더 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주식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내다 팔지. 그러면 지수가 내년에 오히려 많이 올라가기가 어렵죠. 주식에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벌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이를 먹었다고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고 세상을 소통하는, 거기에다가 돈까지 벌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제가 긴장한 탓인지 남석관 투자자님과의 인터뷰 진행에 다소 부족함이 있어 지난 영상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과 이번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의 인터뷰에서는 좀 더 나은 진행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남석관 투자자님과의 인터뷰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남석관 투자자님의 인사이트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눌림목의 허화실, 시장 상황의 중요성, 향후 시황, 시장을 대하는 태도, 행복한 투자자로 나이 먹는 것이란의 주제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도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황의 경우 작년 11월에 해주신 말씀이지만 올해 시황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후배 투자자분들을 위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남석관 투자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인터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님의 핵심 노하우는 조정 후에 5일선, 11선이 지지됐을 때 매수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팔고 대량 거래 터지고 손바뀜 일어날 때 매도해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단기 투자에서 네네네. 그 단기 투자에서 그러는 건데, 네. 5일선이 지지될 때가 있고, 네. 5일선은 무조건 깨져요. 11선도 마찬가지죠. 21선도 마찬가지. 자, 어떤 게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경고가 먹었어.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그 21선이면 한참 있어야 되죠. 그때를 지지해서 21선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떨어질 때는 21선이 깨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센 종목은 5일선을 타고 한 번 정도 해먹어. 한 번, 두 번 정도. 그 다음에는 무조건 5일선이 깨져. 그러니까는 그리고 하락장 있잖아요. 하락장. 5일선, 11선 다 의미가 없어. 121선도 깨져요. 하락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는 원칙이 아니고 네네. 장애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항상 보는 거예요. 항상. 네. 요즘의 특징은 많이 올랐다가 네. 늦게 떨어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61선에서 재반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기본은 자기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유연하게 활용을 할 줄 알아요. 네.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두부 우리가 뭐 자르듯이 칼로 그것처럼 반듯하게 항상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저게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런데 폭락장에서는 다 깨고 내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설명할 때 헤드 앤 숄더라고 있거든요. 그게 요번에 다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 주식이 꼭지 치고서 내려오면서 이쪽 바닥까지 내려올 때 제가 그거 카카오 같은 경우 56,000원대 그 얘기를 했거든요. 56,000원대. 그러니까 이쪽 바닥을 보면은 주봉 같은 거를 살펴보면 50,000원까지 50,000원 밑으로까지 오겠다고 그랬던. 그러면 이제 이쪽 바닥 밑까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는 이제 50,000원을 지지하고 있으면서 그래프가 좀 괜찮아지. 지금은 그래프가 다 괜찮아져요. 그러니까는 어떤 게 특히 이제 단기 매매에서는 5일선을 꼭 지지하고 한 번 지지하고서 올라가면 그게 이틀 두 번 정도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11선까지 떨어지는데 11선 장이 좋을 때는 또 11선 재료도 좋고 그러면 11선 타고 올라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대세 상승기 때는 이제 그러죠. 그러다가 또 그게 깨지면 이제 조금 타고 올라가다가 21선도 깨지. 그러니까 장에 따라서 틀려요. 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그 지수가 이제 대세 상승으로 바뀌어서 이제 상승장이잖아요. 미리 팔 필요가 절대 없죠. 꺾이는 거 보고서 팔아도 되고 지수가 크게 안 빠지면
11선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장에 따라서 그 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예. 그래서 지수하고 맞춰서 항상 키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갔네. 그럼 더 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주식으로 가겠지. 지수는 안 떨어지는. 이게 요즘 장 특징이 그래요. 떨어질 때도 똑같고 올라갈 때도 똑같고. 그래서 시장을 항상 견제를 해봐요. 시장을. 견눈질을 하면서 시장에 내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거가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이제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시장을 오버하는 주식들이 있죠. 금양 같은 주식, 2차 전지 원통형인데 그거 10,000원, 뭐 10,000원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오늘 4만 원이 넘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보초로 사는 주식만 해도 100%가 넘게 올라갔는데 그게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원체제가 좋아던 주식 6,000원대 제가 거래를 했거든요. 7,000원, 6,000원, 6,000원 후반, 7,000원, 8,000원일 때 자사주 매입 그 회사 나오고 그랬거든요. 어제 오늘도 아침에 이제 19,4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세다 보니까는 23,0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이제 지금의 개별주 중에서는 히트 종목이지. 근데 그게 시대하고 맞는 주식이야. 금양 같은 게 리튬 그 이제 원통형 배터리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시대에 맞는 주식을 사야 돼. 항상 시장 중심 주대 시대에 맞는 주식은 떨어진다고 콜라당 팔고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게 시대에 맞는 주식인가. 그것도 보시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코로나 관련주. 그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주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런 거가 아시다시피 신풍제약이 10,000원짜리가 20만 원 넘어갔었고 시젠이 3만 원에서 30만 원 가서 10배가.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도 뭐 지분 싸움 때문에 2만 원 넘게 올라갔는데 그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1,400원, 1,500원일 때 내가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3만 원까지 갔으니까는 그런 거는 진짜 20배 갔죠. 그거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대하고 안 맞는 주식이죠. 그죠? 코로나가 어쨌든 다음에 어떤 질병이 그 팬데믹으로 올지 모르지만은 작년까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시대에 맞는 주식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빨리 변화가 되니 한 주를 사더라도 지금 시기하고 맞는 주식입니다. 되는 데에서 가서 놀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가서 놀았다가 힘들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시장에 맞는 주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였으면 뭐 그냥 아주 대박이었는 건. 강세장을 예전에 이제 어떤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강세장을 맞는 분들이 지금 사실 많이 손실이니까 투자자님이라면 언제가 강력하게 한번 걸어볼만 하다라는 시기? 어떤 그런 신호? 약간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주식시장은 빨리 떨어지고 빨리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뭇거리면 벌써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지 지금.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위기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담아두는 게 좋은 거고. 자, 그럴 때 보통은 이제 위기다라고 할 때 한 10%는 담아둬야지. 다음에 좋을 거.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 입질이 시작이 되면 조금씩 더 타워야지. 이제 반등하는 걸 보고서 나쁜 게 다 없어졌네. 그럼 늦었지 뭐. 이미 늦어. 그렇죠. 좋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벌써 그런데 지금 장은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은 아니고 단기간에 악재가 일단 노출이 된 이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외국인이 강달러로 인해 가지고 원화 가치가 너무 싸다 보니까 달러를 가지고서 주식을 팔아서 환전해서 주식을 매수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만 벌써 30%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 주식 가격이 싸니까는 얘네들은 그냥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외국인이 이제
여러 주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미국계 뭐 이렇게 해서 네네. 어떤 쪽에서든지 머리 좋은 쪽에서 먼저 샀겠죠. 그냥 나중에 들은 애들이 야 이거 큰일 나겠나 싶어가지고서 막 들어오는 거야. 지금 네네. 형국이 그런 형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 1,450원까지 갔던 어제 오늘 급락을 했죠. 네네. 그래서 1,400원대가 이제 깨지고서.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시진핑이 이제 3기 연임을 하다 보니까는 중화권에 있는 주식들을 팔아치워서 중화권 런 현상이 생긴 거죠. 아,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옆에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 한국이 괜찮다 싶어서 거기에서 들어온 자금이 한 4조 5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이 불을 지펴놨던 거고 금융권에서는 지금 그 기관 투자가들 자금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 레고랜드 이제 PF도 그거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요번에 정부에서 그 자금책도 좀 마련하고 그러면서 숨통이 좀 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00일 때도 기관이 팔았는데 이거 외국 놈들 좋은 일 시키겠다 싶으니까 같이 동달아서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단기간에 그냥 이게 급등을 한 거죠. 급등 오버슈팅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수그러들 수 있죠. 그때가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 원래는 원화 가치가 조금 이제 상승을 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해서 이제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내다 팔지. 그러면 지수가 내년에 오히려 많이 올라가기가 어렵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얘네들 또 이제 어떤 특정한 종목들 많이 올라가면 공매도 칠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투자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박스권 되면 어떻게 돼요? 개별장이지 뭐 개별주장.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보고서 지금은 타이밍상 조금 확 들어가기도 조금 늦었고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번에 수익이 안 났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기다렸다가 다음에 수익 날 거를 찾아보는 수밖에. 앞으로도 저희의 좋은 롤모델로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생 부자로 사는 이 주식 투자 책 10번 읽으신 찐 팬분이 계신데 그분이 본인도 남석환 투자자님처럼 이렇게 나이 들으면서 즐겁게 사실 지금 제가 봐도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행복한 투자와 관련해서 조언을 또 해주실 수 있는가 해서 그 주식 투자든 모든 투자든 돈 벌어 놓으면 행복하죠. 돈 벌어 놓으면 행복해요. 특히 자본주의에서 돈이 힘이죠. 맞습니다.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돈 없이 행복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투자해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그리고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제가 겨울에 보통 비대면일 때, 대면 시대일 때 그때는 이제 모 증권사에서 꼭 연말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올해 계좌가 좀 부르셨냐고 물어봐요. 특히 겨울 초입에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연탄하고 김장하고 뭐 이런 걸 준비했잖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에 날씨도 추워지고 앞으로 이제 그러는데 계좌에 돈이 있으면은 여유가 있죠. 그것처럼 인생의 노년기에 자녀들 있고 만약에 이제 손주들 있고 그래서 용돈이나 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 만나가지고서 늙어가면서 밥이라도 사줄 수 있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주식에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벌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이를 먹었다고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고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본의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고레가와 긴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 물론 이제 그 당시가 일본 주식 시장이 화랑기 때예요. 경기가 엄청 좋을 때 그때였는데 1980년대 그분은 그 63세까지 주식해서 돈을 다 까먹고 우리 돈 3,500만 원 가지고
65세부터 했던 거예요. 65세. 65세 때. 네. 65세 은퇴하고서 65세부터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95세까지 30년 동안 65세인데도 3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우리 돈으로 1조 가까이 벌었어요. 3,5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투자의 신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분은 말년에 얼마나 행복하셨겠어. 그러니까 돈을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으니까. 물론 이제 일본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를 먹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세상을 알아가는 그 기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도 그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주식 투자를 잘 모르면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소통하는 거기에다가 돈까지 벌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좀 편안하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수익 모형을 하나 갖추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쉬어가시면서 좋을 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벌문 챙기고 재투자하지 마시고 벌문 챙기고 요거는 내가 요따 써야지 하면서 챙겨놓고 요번에는 벌어서 요따 써야지 하면서 챙겨놓고 조그만 돈이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보니까는 이게 돈을 벌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더라. 1,000만 원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500을 벌으면 빼놨어. 뭐 300을 벌으면 빼놓고. 그래서 조금 버틸 수 있는 돈이 생기고서는 그냥 다 한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한번 대박을 쳤어요. 그 이제 8,000만 원 가지고 그 해 순수하게 벌은 돈이 6억 5천을 벌었어요. 그러니까는 6억 5천인데 가만히 보니까는 인근에 30평 아파트 값이더라고요. 그 아파트, 그래서 이거 한 1년 벌어서 여기 아파트 30평짜리를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식을 안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주식을 안 해도 몇 년을 안 해도 생활할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이 아무리 나빠도 있죠. 1년 내내 나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6억 5천을 벌은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서 1년을 그 다음 해는 11월까지 안 됐어요, 주식이. 그 12월 달에 1년 거를 또 다 벌었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돈을 조금씩이라도 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뭐 100만 원을 벌으면 그걸 챙겨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돈 버는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있죠. 돈에 뭐 내 돈이 얼마가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하면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딱 정해놓고서 그 돈 가지고서 목표를 정해놓고서 2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빼놓는 거예요. 빼놓고 그 다음에 또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또 빼놓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지 간에 또는 우연치 않게 하루 만에 100만 원 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빼놔야죠. 그렇게 해놓으면 어쨌든 그럼 행복한 투자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노후에도 아주 행복한 투자자로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죠. 네.